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불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21차 강의 무장독립투쟁이죠. 제가 옷은 그대로죠. 그쵸? 어제 여러분들 보신 거하고 저는 연달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무장독립투쟁 이미 제가 겁을 드렸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정리하는데 거품을 한번 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혼자서도. 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독립투쟁입니다. 무장독립투쟁사라고 하죠. 예. 자, 우선은 무장독립투쟁사는요, 시기별로 좀 일단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칠판 여러 번 지워야 되니까 이번 글씨 한번 크게 써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1910년대는요, 1910년대에는 뭐가 있어야 전쟁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1910년대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단계다. 기지건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거품을 물기 시작하죠. 그쵸? 예. 뭔 놈의 기지들이 저렇게 많은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192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투쟁으로 들어갑니다. 도립 단계. 무장투쟁에 돌입합니다. 이제 돌입을 하고요. 자, 그 다음 1930년대. 근데 이제 1930년대는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 1930년대 전반,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준다면 1930년대 전반은 바로 한중연합작전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전반까지 여태까지가 무장독립투쟁의 주요 무대가 만주지방이에요. 만주.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예. 민족 통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전번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서 1930년대 중반쯤에 1935년부터 1937년쯤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역시 무슨 시기? 민족통합운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잠깐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김원봉 선생 이야기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대 그러면 1940년대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한국 광복군이죠. 이렇게 일단 시기를 좀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주요 무대가 어디냐? 만주 지방이 아니라 중국 관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중국 관내라는 말은 중국 본토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본토에서 일하는 일이다. 됐죠? 일단 이렇게 좀 시기를 구분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한국사 교육과정상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불곰 나름대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시기를 구분을 해 놓으시고 무장독립투쟁사를 정리를 하신다면, 예, 그래도 일단 뼈대는 잡히겠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볼까요? 1910년대부터 봐야겠죠. 그러면 기지가 어떤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이 되었는지 1910년대 지도를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합시다. 오랜만에 지도를 또 그리네요. 대충 지도 잘 그리죠? 네. 자,
선생님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알아보셔야죠. 자, 뭐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백두산, 두만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1910년대에 자 이쯤에 자 일단 여러분들 지역을 구분을 하실 때 백두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사선을 그어서 이쪽을 남만주라고 하고 이쪽을 북만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남만주의 대충 이쪽 지역에 삼원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삼원보 글씨 안 보여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원보 하면은 이제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신흥강습소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신흥강습소. 예. 제가 지금 뭐 일단 판서는 지금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보시면서 잘 살펴보시면 제가 특강 자료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거기에 지도 자료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신흥강습소.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 신민회가 나와야죠.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활동했던 국내에서의 최대 비밀 결사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민회라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는데 이게 바로 삼원보 지역의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신흥강습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점도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신민회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이씨 형제들도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이시영, 이회영 집안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여기에 투자를 했죠. 그렇죠? 당대의 최고의 조선시대 갑부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되는 돈을 이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겠어요? 나는 못 써요. 굉장히 고민을 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분들 이시영, 이회영 중요합니다. 이분들도 뭐 이시영 선생은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부통령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아셔야 되고, 그다음 뭐 이회영 선생은 또 일제강점기 때 이 쪽발이들을 벌벌 떨게 했던 대표적인 또 이제 흑색공포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흑색공포단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테러 암살 조직인데요. 우리 한국사에서는 한인애국단 그리고 김원봉 선생의 의열단 이 두 가지 단체를 굉장히 좀 부각시키는 좀 측면이 있어요. 흑색공포단은 조금 좀 부각이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요. 흑색공포단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흑색공포단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이왕 뭐 공부하는 거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왕 아는 게 좋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왜 이게 잘 언급이 되지 않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 하면 여러분들 북만주 지역에 뭐가 또 있냐면 여기가 이제 북만주죠. 북만주 지역에 중광단. 자, 중광단은 이제 대종교 단체이고요. 중광단에서 이제 북로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북로군정서 많이 들어보셨죠? 북로군정서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이제 김좌진 장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그냥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대한독립군. 이외에 뭐 군무도독부군, 국민회군, 그리고 뭐 천주교에서 조직한 의민단 이런 단체들도 주로 이제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무장독립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이쯤에 보시면 용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정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이제 교육기관이 또 나오는데 명동학교, 서전서숙이 나와요. 순서대로 따지면 서전서숙이 먼저 나오고 명동학교가 나옵니다.
이거 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여기 요 지역을 좀 확대를 좀 한다면 좀 확대를 해서 갈게요. 뭐 이 지역을 뭐 이렇게 확대를 좀 한다면 여기가 백두산이라고 하고 대충 이제 위치 파악되시죠? 여기는 좀 지역을 좀 나눠 주셔야 돼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합시다. 됐죠? 1번, 2번. 여기에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우리 호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자, 두만강 지역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잡고 백두산 바로 위에 여기를 1번, 두만강 하류 지역을 3번, 그리고 1번, 3번 사이에 딱 이제 중간쯤에 여기가 어디냐면 2번 지역이 자, 1번, 2번, 3번 가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청산리 대첩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청산리 대첩 다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3번은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대충 위치 파악하시면 되고. 그래서 청산리와 봉오동 정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이제 용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용정이라는 지역에 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서전서숙이 있고 명동학교가 있다라는 거죠. 서전서숙이 있고 명동학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전서숙이라는 이 학교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06년에 이상설이라는 분이 만든 학교예요. 이상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1906년에 이 이상설이라는 분이 서전서숙을 설립하시고 1907년에 고종의 부름을 받습니다. 고종의 부름을 받아서 이상설, 이위종, 이준 세 사람이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이 되죠. 그랬다가 뭐 이준이라는 분은 헤이그에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되고 이상설과 이위종 선생은 귀국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귀국하면 체포당하니까. 그래서 이상설이라는 분이 어디로 가냐면 헤이그에서 헤이그 특사 파견됐다가 연해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연해주에 가서 여러 단체를 또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상설이라는 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현대사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전서숙이라는 이 교육기관이 명동학교로 개편이 되는데 이 명동학교에 또 대표적인 이제 졸업생들이 있죠. 바로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사람은 알 거야. 그렇죠? 윤동주. 시인이죠. 그렇죠?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산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나운규. 역시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서전서숙 명동학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연해주거든요. 연해주. 연해주 지역에 어떤 단체들이 또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요? 이상설이라는 분이 헤이그에 갔다가 연해주로 가셔가지고 권업회, 성명회,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이게 다 모두 이상설이라는 분이 설립하시는데 가담을 했던 거예요. 됐죠? 자,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1917년까지 존속되는 기관인데 여기 이제 정부라는 말이 붙었잖아. 그쵸?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다라고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 됐죠?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가 뭐 당연히 해산당했겠죠. 이게 해체가 되고 나서 또 어떤 단체가 나오냐면 한인사회당, 전로한족중앙총회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1919년 5호 대한국민의회. 이게 어디로 통합돼요?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연해주 지방의 대표적인 해외 독립운동 기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이제 상하이의 신한청년단, 그 다음에 미주의 뭐 대조선 국민군단, 대한인 국민회,
안창호 선생의 또 흥사단 이런 기지들이 있죠. 기지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 독립운동 기지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그 카테고리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근현대사 공부하신 분들 고등학교 때 한 번씩 이걸 보시고 거품을 한번 물어본 적 계시죠? 이거 어떻게 다 외우나, 그쵸? 예. 자, 뭐 이거는 뭐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워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이거를 지금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텍스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단체들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단체들만 제가 걸러서 보여드린 거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단체들만이라도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1910년대에 이런 독립기지 건설을 하고 나서 192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분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쉬워요. 그쵸?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신 내용들이니까 뭐냐면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됐죠? 그 다음에 훈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춘 사건 다음에 이제 청산리 대첩인데 선생님 훈춘 사건이 뭡니까?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두만강 하류에서 이제 국내로 진입해가지고 경찰서 파괴하고 못사게 굴다 치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 일본 경찰 병력으로는 이게 안 돼.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규군 투입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규군을 투입하려면 중국 국경선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마적단들을 매수해가지고 야 우리 어느 날 몇 시에 빠질 테니까 너네들 들어와가지고 우리 관공서를 좀 파괴를 좀 해주면 너희들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마적단들을 매수해서.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정규군을 투입을 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훈춘 사건이에요. 훈춘 사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본 정규군과 우리 독립군들이 크게 한판 붙었던 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 뭐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뿐만 아니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그리고 군무 도독부군, 그리고 천주교의 의민단이라는 단체까지 이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모두 한 힘이 돼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규군들을 격파를 해버리고 했던 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인데 청산리 대첩 하면은요 출제위원들도 알아요. 청산리 대첩 그러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청산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청산리 대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전투가 있거든요. 그 용어를 써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히 고급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랑촌, 천수평, 고동하, 어랑촌, 천수평, 고동하 전투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면은요 여러분들 아 이거 청산리 대첩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 정규군이 개박살이 났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일본 정규군들이 복수를 하는데 이 복수를 우리 독립군에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한인 민족들에게 복수를 해버린 거죠. 그게 바로 간도참변.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괜찮죠? 아직까지는 좀 여러분들 뭐 많이 익숙하신 내용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도참변 내지는 이걸 이제 경신참변이라고 하죠. 자, 간도참변이 벌어지자 수많은 우리 한인들이 학살을 거의 그야말로 학살 수준이었습니다. 학살을 당하자 독립군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죄 없는 우리 한인들이 많은 목숨을 잃게 되니까 우리 이동을 하자 그랬어요. 이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밀산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밀산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독립군을 재정비하면서 독립부대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독립군단을 이끌었던
대빵이 바로 누구냐면 서일이라는 분이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밀산이라는 곳이 대충 어느 쪽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봉오동 전투, 그쵸? 봉오동 전투, 여기에서 한번 전투가 벌어지고, 청산리 대첩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요 일대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간도 참변. 그래서 이 일대에서 멀리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이쪽에서 먼저 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밀산. 밀산이 대충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가 밀산입니다. 밀산이라는 지역에 가면 또 한흥동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들의 마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밀산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사령관이 서일이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1920년이에요. 딱 1920년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봉오동 전투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자유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유시 참변 아닙니까? 자유시라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도시인데 러시아 말로 하면 스보보드니라고 얘기를 하죠. 스보보드니. 예. 그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대충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 자유시가 대충 이쪽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자유시 참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많이 이동을 했죠. 그렇죠? 자,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벌어져 가지고 군주정이 무너지고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련의 모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전제 군주정이 무너지고 공산국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는 내전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내전 상태, 초기니까.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에서 적색군과 백색군 간의 내전이 벌어졌는데 우리 독립군들이 어느 측으로? 적색군 측으로 가담을 했다가 우리 독립군 지도부 내에서 분열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적색군이 우리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근데 시험에서는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이 언제쯤 있느냐라는 것 정도만 물어보고요. 자유시 참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 연구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연구가 끝난 주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자유시 참변은 대충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 아시고 이 자유시 참변이 바로 우리 독립군의 역사로 따지면 이게 바로 이제 독립군의 실현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자유시 참변은 이제 1921년이고 여기까지가 1920년이다. 됐죠? 이 독립투쟁사도 여러분들 시대 흐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저 자유시 참변까지의 주요 사건들 순서대로 나열하라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겠습니다.